자, 아까까지의 그 계산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HCl을 전혀 넣지 않았을 때 10.78부터 해서 120만큼 넣었을 때 2.04. 아이고, 얘네들을 안 써놨네. 7.15 다음에 7.15, 5.30. 그 다음에 5.30에 그 다음에 5.30 다음에 3.65.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12.78, 10.54 나와 있는 pH가 요래,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조금 더 촘촘 데이터를 넣어서 연속적으로 반응을 쭉 시킨다고 하면 이때 전체적인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시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세요. 자, 이것의 의미 아시겠어요? 요거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요것의 의미가 뭐냐? 자, 우선 첫 번째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완만하죠. 왜 완만하죠? 바로 강산인 H 플러스하고 강염기인 OH 마이너스가 1차적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반에 시작해서 완만한 이유는 바로 여기가 강산과 강염기 반응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60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OH-가 이제 모두 소모가 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60만큼 넣었을 때까지 OH-가 모두 소모가 되고 이때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B2- 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상황이 뭐였었냐면 염기성형이었고, 그리고 이때 보시다시피 완만해요, 급해요? 완만해요, 급해요? 급하죠. 왜 급하죠? 왜 급하죠? 얘는 강염기에 약염기에 약염기죠. 약염기에다가 계속 강산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서는 급하다. 아시겠죠? 급하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요때 9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바로 pH가 뭐랑 같은 거다? pKa2랑 같은 상황이었어요. 기억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여기에서는 바로 완충용액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pH가 급하게 변해요, 완만하게 변해요? 완만하죠. 됐죠? 완만하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10만큼 더 들어가서 H 플러스가 1mm만큼 더 들어가면 이때 여기서는 누구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HB- 뿐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뭐예요? 얘가 2분의 pKa1, pKa2가 되는 무슨 형? 중간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중간형이 만들어질 때도 이게 다시 급해지는데 이게 일종의 뭐다? 여기에서 pH 점프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pH 점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또 10만큼 더 들어갔어요. 10만큼 더 들어가면 이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완만해지죠. 이때 pH는 뭐랑 같고요? pKa1이랑 같고요.
완만해지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뭐가 만들어져서요? 완충용액이 만들어져서요. 그리고 여기서 10만큼 더 들어가면 여기서는 누구만 남아있게 되느냐? 바로 H2B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바로 산성형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산성형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또 뭐가 나타났다? pH 점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120만큼 완전 들어가면 이건 완전 산성이 되니까 완전 강산 조건에서는 다시 완만해지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강산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중화적정 상황은 이런 식으로 변해진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놈이니까 이 녀석의 바로 첫 번째 당량점이 여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당량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pH 점프가 관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당량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당량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70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70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첫 번째 반당량점이 되겠죠. 90은 뭐겠어요? 90은 두 번째 반당량점이 되겠죠. 아시겠죠? 묘한 사실은 그럼 이제 여기서 지시약을 어떤 걸 썼느냐? 둘 중에 먼저 반응하는 지시약이 누구예요? 페놀레드죠. 그럼 페놀레드의 변색 범위가 어떻게 돼요? 페놀레드의 변색 범위는 6.8에서 8.4죠. 6.8에서 8.4. 그러면 6.8이 어디냐면 자, 여기가 6이 여기가 한 7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8.4 7, 8, 8 여기가 8.4고 pH가 여기가 6.8이라고요. 여기서 누가 색깔이 변한다? 저기에 있는 페놀레드의 변색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변색 범위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변색 범위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계산상 바로 여기에 HB-가 만들어지는 아시겠죠? 무엇으로부터? B2-로부터 HB-가 딱 만들어지는 그 pH 변색 범위 안에 페놀레드의 변색 범위가 딱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근처의 색깔하고 요 근처 색깔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변색 범위가 여기라는 얘기는 요 근처 색깔하고 요 근처 색깔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로부터 pH 점프가 지나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메틸 오렌지 변색 범위는 3.1에서 4.4죠. 그러면 3.1이 한 요 정도 되고 4.4가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변색 범위가 누구예요? 메틸 오렌지. 그럼 딱 얘도 변색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요? 요 두 번째 pH 점부에 딱 들어가죠. 그럼 이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이 근처 색깔하고 요 근처 색깔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두 구간의 색깔이 확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pH가 됐을 때 색깔하고 여기 pH가 됐을 때 색깔하고 확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pH 점프를 지나왔구나. pH 점프가 지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중화적정이 일어난 거란 것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재밌는 건 사실 이거 역시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pH 점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 pH 점프는 검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페놀레드는 변색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 근처 변할 때만 변색이 돼서 이 pH 점프는 사실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일종의 얘도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일종의 0번째 당량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당량점 이호도 지금 실험으로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OH-가 한번 중화 적정이 되고 요렇게 B-가 한번 중화 적정이 되고 요렇게 HB-가 중화 적정이 돼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잘 봐. 이때 중요한 거 첫 번째 당량점과 두 번째 당량점 잘 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당량점과 두 번째 당량점 요 사이의 갭하고 어디가 같아야 돼? 요 갭이 같아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당량점과 두 번째 당량점 사이의 갭이지. 그것과 초기 조건과 첫 번째 당량점 사이의 갭이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외에 0에서 6까지는 누구였을 것이다? 미지의 OH-가 미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중화적정 문제로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풀어본 건 기출문제 123번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풀어본 게 이거거든요.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기출문제 한 장 넘기시면 124번 요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 잘 나와 있어. 알겠죠? 잘 나와 있어. 여기 잘 나와 있어. 꼭 해봐.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 1학년 바로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 문제도 저런 유형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다만 자, 잘 봐요. 지금은 자, 잘 봐. 지금 잘 봐. 요 둘을 넣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대1 이전에 OH- 구간이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혼합물이면 꼭 이렇게 섞어야 돼요? 내 맘대로 섞을 수도 있어. 내 맘대로 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섞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두 개를 섞었다?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이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는 OH-였으니까 여기가 시작인데 지금은 B-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점이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60, 70, 80이 아니라 0, 10, 20, 30 이렇게 변할 텐데 재밌는 건 얘가 중화적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화적정의 결과 HB-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게 더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첫 번째 시작을 해서 반당정점을 지나 첫 번째 이제 중화적정 상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V라고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화적정에서는 이게 중화적정이 돼서 만들어진 이 녀석이 기존 얘랑 더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반당량점을 지나 두 번째 중화적정이 되는 요 두 번째 당량점에서의 이 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작고 이쪽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때는 1대1이 되겠어요? 1대1이 안 되겠어요? 1대1이 아니라 예를 들면 1대2, 1대3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당량점은 그냥 얘가 반응하는 건데 두 번째 당량점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HB-와 기존에 있었던 HB-가 더해져서 중화 반응이 더 멀리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1대1이 아니라 1대2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 학교 1학년 기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섞냐에 따라서 이게 1대1이 될 거냐 1대2가 될 거냐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니까 잘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지 내가 잘 써놨으니까 보고 꼭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그 다음 기출문제로다가 110번 기출문제로다가 110번 이거 해볼까요? 이거 110번 기출문제로다가 110번 찾았어요? 기출문제로다가 110번 찾았어요? 자 이거 해볼까요?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누구예요? 준우, 건이, 오케이.